반갑습니다. 최종원입니다. 하단의 구독과 따봉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핵심 3소재 수출 규제. 안 판다는 게 아니라 팔긴 파는데 절차를 까다롭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기존의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수출 절차가, 무역 절차가 간소화되게끔 해줬었는데 그 중에서 한국만 제외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한국만 이렇게 제외할까? 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보셔야 합니다. 역시나 제가 알려드렸던 부분도 있고 뉴스를 많이 보셔서 대략적으로 짐작은 하실 텐데, 아베와 그리고 자유민주당이라고 하면은 일본의 집권당이죠. 얘네 단체 연기 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원래 몰래카메라는 끝까지 속이는 게, 끝까지 연기를 하는 게 정석입니다. 아베가 진두지휘하는 이번 몰래카메라 쇼는 역시나 선거일인 21일 일요일까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이죠. 누구 하나 이것을 발설하게 되면은 몰래카메라도 끝나고 아베가 원하는 그 목적도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끝까지 질질 끌 것이라고 봅니다. 달력부터 보셔야 되는데, 선거일이 21일입니다. 일본은 투표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고 휴일에 진행한 다음에 개표를 다음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21일 일요일날 투표를 마치게 되고 22일날 개표를 하고, 22일날 개표가 오전 중에 진행되면은 이제 한국 시간 기준으로 해서 오후장에 결과가 반영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이 낮다. 시차도 있고, 그리고 개표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거기 때문에 힘듭니다. 일본은 특히나 수기로 개표를 하고 기계로 한 번 더 돌리는 이중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하루가 꼬박 걸립니다. 그래서 빨라도 23일 화요일날 국내 증시에 반영된다.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당연히 이것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반영될까?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놨었는데, 22일이 개표일이고 23일날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면은 21일 전까지, 개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반영된다라는 것이죠. 아베가 승리를 취하기 위해서 한국을 싫어하는 유권자들을 모으는 중입니다. 즉, 이제 황교안이가, 자유한국당의 황교안이가 보수 세력을 응집하기 위해서 애국 보수인 이제 박근혜 지지 세력, 그리고 기존의 친박이 아닌 비박인 세력까지 다 모아 제끼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한국당이 집권을 하려면은, 이렇게 모집을 하려면은 당연히 여당을 까야겠죠. 여당의 안 좋은 면을 드러내서 야당이 뭉치게끔 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게,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게 아베입니다. 아베도 한국과 똑같이, 자유한국당이랑 똑같이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초에 일본이랑 한국이랑 그렇게 좋은 관계도 아니었고,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반한 감정, 혐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한 것이죠. 물론 실제로도 한국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일본 국민들이 많을 텐데, 이것까지 다 끌어안을 수는 없으니까, 양쪽 세력을 모두 다 끌어모을 수는 없으니까 쉽게 끌어모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한국을 옹호하는 세력 모으는 것보다 싫어하는 세력을 모아서 하는 것, 이게 더 쉽다라는 것이죠. 적의 적은 동료가 될 수 있다라는 전략으로 나서는 중입니다. 아베의 전략이 참 신선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한국에서도 똑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계속해서 똑같은 전략, 다른 레퍼토리로만 진행된 것이었고, 일본은 이번에 질타를 받게 된 게 경제 부분에 있어서, 무역 부분에 있어서 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이죠. 정치가 정치에서 끝나야지 경제 부분까지 건드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 둘 중에 하나는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일본이 이번 반도체 핵심 3소재
규제를 통해서 똑같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한국이 피해를 보고 문제가 돌고 돌아서 부메랑이 다시 일본한테 돌아가게 될 건데, 먼저 타격을 입는 게 한국이고 시간상으로 뒤늦게 타격을 입는 게 일본이니까 조삼모사 방식으로 해서 앞전에 이득을 취해가겠다라는 겁니다. 무역적인 부분에서 이득을 취해가는 게 아니라 극우 세력, 보수 세력의 응집을 위해서 한국을 공격하는, 한국에 피해를 입혀서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전략인 거죠. 참 알다가도 모를 그런 전략인데 잘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잘 먹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증시는 꽤나 큰 타격을 입었고, 그리고 현재도 진행 중이고 다음 주까지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기대해 볼 만한 반등 포인트는 무엇이냐? 역시나 완전한 반등, 불확실성의 해소까지는 아니고 하락세가 조금 둔화될 만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번 주 목요일에 옵션 만기가 있고, 그리고 수요일에 미국 금리 인하 계획이 공개가 됩니다. 오늘 자정에서 내일 새벽에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고, 10일에서 11일 넘어가는 사이에 6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은 7월 금리 인하 방안이 나오게 될 것이고, 7월에 0.25% 인하, 그리고 하반기에 한 차례 더 인하해서 총 0.5%를 인하하는 금리 인하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것이 공개가 된다면은 당연히 한미 금리차 축소로 인한 효과도 입을 수 있겠고, 또 조삼모사겠지만 반대로 악재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 금리를 올리는 것은 시장이 팽창해 있기 때문에, 거품이 껴있기 때문에 거품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고, 시장이 침체기에 있으면은 금리를 낮춰서 시장의 유동성을 확대하는 것인데, 역시나 이것 역시도 정답이 없기 때문에 앞에 놓냐 뒤에 놓느냐에 따라서,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좋은 쪽으로 해석해 보는 것을 기대해 봐야 합니다. 옵션 만기는 월별로 포지션이 바뀌는 겁니다. 6월에서 7월까지가 하방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반대 포지션으로 전환할 가능성, 요것을 엿본다라는 것이죠. 물론 2060포인트 현재 위치에서 바로 전환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라고 하면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든지 2050포인트를 깨고서 전저점인 5월 저점이나 또는 작년 10월 11월 저점까지도 도달할 수가 있다라는 거 유념해 두셔야 합니다. 즉 오늘의 저점이 진짜 저점이 아니라 오늘의 저점은 가짜 저점, 오늘 장 초반의 반등은 가짜 반등인 것이고, 그리고 내일 이때와 같은 음봉이 출현될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 두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2000포인트에 근접하게 되면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한번 배팅을 해봐야 됩니다. 각오하고서 배팅을 해야 되는데, 역시나 신용 물량을 털기 위한 시장 조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신용과 미수는 쓰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옵션 만기 이후에도 반응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개표일이 한국에 반영되는 일본 선거가 한참 뒤에 있기 때문에 다음 주 15일에서 19일까지 5거래일 동안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하락이 이번 주에는 지난 5월 저점을 깨고, 그리고 다음 주 15일에서 20일 사이에 2000포인트를 깰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신저가를 갱신하고 나서 반등할 가능성, 요것도 염두하시면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매수는 당일 단타 1박 2일 정도로 보신다면은 무난하다라고 판단하지만 힘들어. 큰 그림을 봤을 때, 7월 내의 그림을 봤을 때에는 오늘의 매수는 정말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 상으로는 일본이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했다라고 합니다.
협의 대상도 아니고 철회 생각도 없다. 고 규정상 문제도 없다 라는 것이죠. 즉 너네한테 조금 피해가 갈 수 있는,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는 요소이지만 당장에 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다. 즉 우리가 이 내용을 정치적으로 이용해도, 7월 동안 정치적으로 이용해도 너네한테 단기적으로 피해가 가는 것이 없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겠죠. 포커페이스를 유지해야 되는 게 일본이에요. 조금이라도 낌새가 보인다면은 극우 세력이 등을 돌릴 것이기 때문에 이 전략은 언제까지? 21일까지 계속 지속돼야 된다. 아베가 연기를 잘 해줘야 되고, 한국은 눈에 뻔히 보이는 연기지만 그래도 속아줘야 된다. 그냥 속아주면 되는 건데 증시가 이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거죠.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 출장에서 무엇을 얻어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결과가 안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일본과 교류를 하고 있는 삼성그룹이지만 이재용 부회장도 일본 선거에 개입할 정도, 그 정도의 영향력은 아니다. 아베는 고민할 거예요. 지금 바로 철회할 수는 없는 것이고 선거는 승리해야 되니까 타이밍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결론에는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또 추가되는 내용 계속해서 영상과 게시글을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카페에 최종원 게시판으로 오시게 되면은 관련 내용들 정리해 놓은 것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제가 기존에 봤던 시나리오 그대로 영상으로 설명해 드린 건데, 선거 직전주, 재헌절 주간에 수출 규제 철회 기대감이 생길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니면은 이후, 선거 종료 후, 아베가 승리한 후에 이제 수출 규제를 해제해 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진짜 최악의 상황으로는 아베 임기 종료까지 수출 규제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중요한 거는, 팩트는 한국한테 안 판다는 게 아니라 무역을 중단한다는 게 아니라 90일 심사기간, 이게 있다라는 것이죠. 즉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쇼부를 잘 쳤으면은 삼성전자만 뭐 일주일 내에 통과되고, 그리고 이외에 그냥 중소형 업체들은 한 달이 됐건 두 달이 됐건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90일 이내에 OK를 해주던가 X를 해주던가 결과를 내줘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일본의 규제 내용입니다. 안 판다는 게 아니라 중국처럼 한국한테 아무것도 안 해준다라는 게 아니라 해주되 좀 기다리라는 거. 조삼모사예요. 조삼모사. 이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전 영상 보시게 되면은 관련 내용과 수혜주들 체크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동진 세미캠 맞나요? 보도록 합시다. 오늘 또 공매도 금지가 걸렸는데 거래량은 계속 늘고 있고 공매도 금지도 계속 나오고 있고, 이거 냄새가 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계속 이 가격대에서 주가를 누른다라는 거예요. 공매도 세력은 당연히 외국인이랑 기관밖에 없는데 얘네가 왜 누를까? 요거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응이 필요한 구간이고, 역발상으로 해서 이 구간을 공략해 볼 수도 있는 건데, 요거는 다음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